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향교뉴스 이현조입니다. 느닷없이 가을이 다가온 9월 둘째 주입니다. 그간 댁내 두루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9월 13일 유생 20일 소식입니다. 이번 유생 20일은 홍북초등학교와 함께 했습니다. 결성향교와 결성읍성 형장청에서 진행을 했고요. 결성향교에서는 전통 예절과 달의 체험, 형장청에서는 봉수신호 해독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법은 굴신이라고 합니다. 굴신은 무슨 뜻이냐면 굴은 구부린다, 신은 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을 구부려서 하는 인사가 우리나라 예절이에요. 그래서 굴신, 자 따라해 봅시다. 굴신. 네. 우리나라 인사법은 굴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학교에서 배운 차렷이 없고 우리나라 전통 예절에서 차렷은 공수라고 해요. 공수. 자, 공수. 예, 공수는 손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들어서 손가락 4개는 붙이고 엄지손가락은 띄고, 자, 양쪽 다 4개는 붙이고 하나는 띄고. 자, 이 상태에서 남자는 왼손이 오른손 위로 가게, 여자는 반대로 오른손이 위로 가게. 예,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그래서 악수할 때처럼 이렇게 빤듯이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예, 손을 이렇게 빤듯이 하지 말고 이렇게 악수할 때처럼. 예. 됐죠? 자, 손가락 2개, 엄지손가락 그대로 이렇게 껴. 네.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손을 어디다 놓냐면 여러분들 배꼽 밑에, 여러분들 흔히 배꼽 인사 그러죠? 배꼽에 놓는 게 아니고 배꼽 밑에 놓는 거예요. 네. 단전, 아랫배, 여러분들 아랫배, 네. 배꼽 밑에 아랫배 이렇게 놓고, 다리는 모으지 않아요. 발은 자기 어깨 넓이로 살짝 벌리세요. 왜냐하면 발을 뒤꿈치 붙이고 이렇게 있으면 오래 못 서 있어요. 허리 아파서. 그래서 살짝 벌리고. 자, 공수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사는 굴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몸을 구부리는 인사를 해서 머리를 까딱이는 게 아니고 몸을 구부리는 거에서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숙이세요. 이렇게. 예. 각도는 15도. 너무 90도로 꺾지 마세요. 15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뒤통수가 등과 일자가 돼야 돼.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머리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예, 머리 숙이지 말고 허리를 숙이세요. 허리를 이렇게 그대로. 요게 굴신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시간은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요 정도 딱 쉬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일어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자, 머리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머리만 까딱하는 인사는 목례. 이거는 일본식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 놓은 거예요. 우리는 굴신, 몸을 구부리는 거예요. 자, 정중하게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상대방도 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공수하고 굴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 인사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인사할 때 이렇게 걸어가다 선생님 저기 오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걸어가죠. 네. 인사는 절대 걸어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오시면 제자리에 걸음을 멈추고 인사하고, 그 선생님이 인사 받으시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나가시죠? 선생님이 나를 지나간 다음에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인사는 반드시 제자리에 멈춰서 한다. 걸어가면서 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 중요한 거. 머리 숙이지 말고 몸을 구부리세요. 이렇게. 예. 다 이해됐죠? 네. 예.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공수, 굴신, 저기 머리 조아리지 말았는데 머리 자꾸 이렇게 숙이네. 예. 반드시 선 상태에서 그냥 허리만 굽혀요. 선생님이 인사 받나 안 받나 이렇게 쳐다보지 마. 머리 그대로 내려가니까 눈 어디 봐야 돼요? 자기보다 조금 앞에 바닥을 봐야 되죠. 그죠? 선생님이 인사 받나 안 받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예. 자, 다시 한번 바로 공수, 굴신. 그렇죠. 잘했어. 너 머리 조금만 숙여야 돼. 예. 머리 들지 말고 앞에 보지 말고. 그렇지. 예. 자, 다시 한번 공수, 굴신. 됐어요. 아, 잘했어요. 바로 다음은 9월 16일 결성양교 축예석전 소식입니다. 석전은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향사되는 제사입니다. 상정일이란 음력 초하루부터 초열흘 사이에 간지 중에서 정자가 들어가는 날을 말합니다. 석전은 대성전에 배양된 선현들의 엽적을 기리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향사되는 전통 의례 제연입니다. 석전의 순서는 저승에서 옷을 해 입으시라고 백포를 올리는 헌패례를 시작으로 초원관이 술을 올리는 초원예, 아원관이 술을 올리는 아헌예, 종원관이 술을 올리는 종원예, 분원관 2명이 동시에 동쪽에 모셔진 동정이와 서쪽에 모셔진 서종이 18명의 선현들께 술을 올리는 분원예, 초원관이 올린 술을 음복하는 음복예, 마지막으로 충무를 반쯤 태워서 땅에 묻는 망요례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 축예석전은 홍성군수 대행으로 김재식 결성면장이 총관을 맡아주셨고, 그동안 기관단체장이 도맡아 오던 헌관을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석전으로 바꿔서 아원관의 손세재, 종원관의 김부영, 분원관의 고재학, 이상복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9월 17일 태안향교에서 진행된 태랑이와 놀자 소식입니다. 태랑이와 놀자는 충청인문여지도 토크쇼와 기승전 태안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청인문여지도 토크쇼에서는 지난 9월 2일 답사를 다녀온 안흥진성과 소건진성을 중심으로
안흥진성으로 본 태안이라는 주제로 임병조 지리학 박사와 김경태 교사가 답사에서 다 못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프로그램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흥진을 주제로 선택을 해봤는데 태안의 지리적 위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안흥진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 그러면 좀 서해로 튀어나온 곳이다. 태안군이라는 이름보다 어쩌면 태안 반도 이런 걸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반도라고 하는 게 이제 튀어나와 있는 이런 지역인데 구글 영상을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과장되게 방향을 잡아봤어요. 안흥진 쪽으로 해서 이제 서해로 돌출되도록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안흥진 태안 반도 중에서도 가장 서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태안스럽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안흥진 그리고 안흥진을 통한 태안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지리적 위치, 저의 직업병이긴 한데요. 지리적 위치로 여러 가지 이제 역사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풀어보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해봅니다. 서해로 튀어나온 이런 지리적 위치가 태안의 역사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 대략 태안의 역사를 지리적 위치와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이런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백제 시대에는 우리 이제 바이블에서 보는 것처럼 대중국의 어떤 교두보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고려 때도 역시 이제 비슷한 위치였고 좋은 체제가 완성된 뒤에는 좋은 노상의 중요한 위치였고요. 또 이런 밖으로 튀어나온 위치가 반대로 또 고려 말 조선 초에는 외국들의 침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는 이제 좋은 노상의 중요한 위치가 이어져 오면서 또 태일전이라고 하는 국가의 제사처가 또 활용된 적도 있더라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방어라든지 또 어염의 공급지, 또 옥장, 또 사냥터 이런 걸로 이제 왕실에서 활용을 했던 이런 땅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제 방어 요충지의 의미가 좀 더 강화된 것 같고요. 특히 병자호라는 이후에 더욱 그런 위치가 강화됐던 걸로 보입니다. 근대에는 이제 개항장, 대표적인 개항장이 인천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면서 근대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이제 근대 사상이나 통합 이런 거에 연결되는 그런 특징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 제가 역사학도가 아닌데 붙어봤는데 김인태 씨께 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여기서 근대 이후의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 태안에는 제가 처음 볼 때가 2012년에 처음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태안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딱 드는 생각은 이 지역은 교통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좀 불편하고 그런데도 관광지로서는 상당히 유명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외진이다 보니까. 근데 전 근대를 보면 지금의 우리 맥락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근대에서 태안을 설명할 때는 교통을 많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좋은 상의 어떤 중요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또 방어에 요충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대에 오면 그 방어 기능도 역시 상실됐고 교통도 다른 의미로 보면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근대 이후에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와 교통의 기능은 상실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일제시대 때 보면 태안이 서산군에 통폐합되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여기가 태안이 부까지 승격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1914년이죠. 그때 행정개편 때 서산군으로 통폐합이 될 정도로 이제 일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은 이제는 방어나 예전에 있었던 기능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으로 가게 됐고 그건 아무래도
근대는 철도로 상징되는 육로교통의 시대입니다. 근대 이전의 시대는 수로를 중요시하는 수로를 바탕으로 한 교통체제가 있는 상황인데 근대 이후가 되면 육로교통이 되면서 태안이 약간 소외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이렇게 자세히 보면 금이 이렇게 채취된 곳이 있더라고요. 일본이 또 관심이 있어서 또 금이다 보니까 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수로가 필요 없어지니까 이제는 거기를 막아가지고 간첩지로 해서 육지를 만들어 버리는 그러면서 태안이 근대에 들어와서 많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안 그러면 이제는 관광지죠. 많은 팔경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로서 토요일만 되면 차가 꽉꽉 막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태안이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에 와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 교통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교통이 소외되는 이런 변화를 겪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태안의 이런 그 지형적인 특성,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앞서서 앞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 여러 번 사실 말씀드렸던 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태안의 지질 구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지질도인데 지질도가 굉장히 컬러풀하죠. 컬러풀하다는 말은 지질 구조가 복잡하다는 말하고 거의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쪽 안흥진 이쪽으로 보면 굉장히 지질 구조가 복잡한 걸 한눈에 봐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복잡한 지질 구조가 산의 밀도를 굉장히 높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산비화라고 우리 서산태안 지역을 많이 표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맞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는 아니잖아요. 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산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지질사를 보면 사실 뭐 강원도 지역이나 여기나 만들어진 과정이 비슷한데 최근에 신생대 강원도도 들려 올라간 거거든요. 태안은 안 들려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나 여기나 산의 밀도의 면에서 보면 비슷한데 여기는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밑에 남아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해발 고도가 한 100m에서 200m급 그 정도의 산들이 이 태안의 서쪽 지역에 밀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음영기복도를 보면 산의 배열이 특이하죠. 산들이 사실은 줄 서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산이 줄 서 있다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줄 서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지각운동을 반영하는 결과인데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그 일본 태평양판이 우리나라를 계속 밀고 있거든요. 그 밀어대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땅이 이제 금이 가게 되고 그게 태안반도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산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게 우리 태안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건 이제 소금진성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건데요. 여기가 백화산입니다. 저 멀리 백화산. 그다음에 저 멀리 여기에 팔봉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편의 위산들, 뭐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산의 밀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고도는 낮지만.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은 결국 이제 넓은 농사터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고, 또 산의 고도가 이제 높지 않으니까 큰 하천이 발달하기 어렵죠. 이런 것들을 물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 발달에는 좀 불리한 조건이고, 또 반면에 이제 뭐 외구가 쳐들어온다 했을 때 숨을 곳이 되게 많죠. 골고루. 그래서 이제 방어에도 불리한 그런 원인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 산의 밀도가 높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산들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 산이 많다. 듬성듬성 넓은 들판 가운데 하나 툭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작은 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결국은 많은 인구가 이제 이렇게 몰려 살게 하는데 방해 요인이 됐을 테고,
결국은 이제 왕조 시대에 여러 가지 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소수인구들이 담당해야 되니까 어떤 민폐 소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인구가 이제 한때는 떠나는 걸 부채질했고 또 반면에 밖에서 들어오는 걸 꺼리게 만들고 이랬던 역사가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누락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173, 547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인구가 적죠. 그다음에 이제 신중 동국의 지승남에는 인구 통계가 잡혀 있지는 않은데 거기 써 있는 기사 중에 이제 300여 호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까지 인구가 굉장히 적었던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런 인구와 관련해 가지고 조선 시대 또 연해 개발, 관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좀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으시죠? 네. 어쨌든 바닷가다 보니까 염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농사짓기에는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는 이제 상곡간에다가 처음에는 농업을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곡간에서 시작해서 연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간척이 이루어지는데 바닷가가 개발되기 시작한 건 조선 후기로 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이제 산이 많은 우리로 치면 경상도겠죠. 네. 그쪽 지역에 많이 사람들이 살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거의 기존에 있는 마을들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마을들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바닷가 지역이 이제 유휴지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간척적으로 막아서 새로운 마을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마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이 마을의 시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입향조라 그러잖아요. 입향조가 언제냐 그러면 대부분 임진왜란 이후 17세기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지역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수군이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수군이 조선시대 때 가장 기피하는 군대입니다. 조선시대 때 제일 힘든 역이 수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를 젓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천인, 칠반천인이라고 해서 가장 천한 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신량역천이라고 해서 양인이지만 하는 일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 기피하는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떠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마을지들을 좀 읽어봤거든요. 어쨌든 일제시대 때 간척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마을들이 많이 조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업도 발달한 것도 아마 큰 요인이 될 것 같고. 임진왜란이 중요한 전환점 네. 그런 것들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지금 제가 태안군 중앙대제 지냈던 장면을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종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사실은 어디 지자체에서 그 시장님이 절대 절 안 하시고 술잔 안 올리시는 거 봤어요. 끝까지. 근데 난 그때도 이거는 저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이 군수님, 전 군수님이죠. 한 군수님 때 있으니까 제가 박 군수님 때는 안 찍었는데 이때 여기 바로 밑에 경희정에서 지냈던 그 중앙대제예요. 다음 사진을 보면 어찌됐든 간 나와 있는 국민들이 다 같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니까 태안군 전체에 어떤 안녕을 위해서 이런 행사였지 않나. 그래서 나는 어찌됐든 간 형식이 됐든 마음이 됐든 이런 쪽으로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활 문화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별주부 마을이라고 그 통일화 거북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공모해서 여기 태안군이 남면이 이게 이제 선택이 되면서 별주부 마을 용암제를 매해 했는데 지금 아마 몇 년 전부터 이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 그
마을 주민 전체가 어찌 보면 태안군민 안 그러면 관광객 모두가 근데 여기의 장점은 제가 볼 때 바다에서 이 불태우기를 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요. 다 보면 소를 잡아서 올리는 게 최고 우선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래서 소를 잡아서 하고 여기도 내내 이제 꼬치 생선을 구워서 올리는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태안 군민이나 남면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이제는 아마 다음에 가득해 선생님이 지금 구상하는 게 있으실 것 같았었는데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더 여기서 행사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냥 형식적으로 갖추어놓은 어떤 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져 있었던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강암리 당죄인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특색이 있었던 게 여기 삼신을 모시더라고요. 지금 각신이 있고 산신이 있고 또 용왕신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제가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여기 이제 글에 보면 있는데 배달이 나갈 때 뭐 그 여자의 그 소품을 싣고 나가시잖아요. 뭐 빗이라든가 실이라든가 거울 그런 것들을 여기다 놓고 제를 모셔서 그런 것들이 이 제에서는 좀 특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썼던 것처럼 각 제마다 우리 저기 선생님 저거를 하나 드리고요. 제마다 신을 모시는 게 조금씩은 다른데 여기에서는 바다신이어서 그런지 지내는 형식이나 신을 모신 상의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색이고 아까 그 제물로 놓은 게 여성의 뭐 빗이라든가 손거울이라든가 실이라든가 이런 게 놨던 것들이 좀 달랐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지내고 이분이 이제 당시에는 아마 현재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오랜 동안 이분이 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게 한바위거든요. 저 바위 이제 아까 당집에서 지내고 마지막으로 저 바위에 와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듯이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사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고요. 여기도 굉장히 특색이 있었던 건 고남의 누동리 당제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12신을 모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재밌는 것보다 리얼했던 게 천여 그 다음에 저 이제 뭐죠? 간 근데 이걸 생이로 저렇게 썰어서 올리고 보세요. 그렇게 저 썰어서 다 이렇게 지비로 해서 이제 12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 그 대신 뭐가 달랐냐면은 고기는 익혀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익혀서 올리면서 저기 쭉 이렇게 달려있죠. 그러니까 피가 막 이렇게 흐르는데도 그거를 남자분들이 다 해서 일일이 저렇게 올리는 그 과정. 여기는 이제 고남 요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이렇게 천엽이나 간을 이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12분을 이제 하나씩 다 따로따로 올려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산신제는 산신제를 지내고 바다에서 다시 조개 부리기는 조개 부리기로 따로 하시는 이런 마을이었어요. 이분은 항상 저 소재는 마을 안녕으로 해서 그 다 일일이 저분들이 어떤 데는 1시간 이상 그 소재를 다 올려요. 집집마다 다 그 소원을 하면서 저기 한지 정을 다 불태워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이렇게 하는 제였고요. 여기는 고남의 이제 5점 조개 부르기인데 여기는 특히 어떤 신이나 이런 걸 모시지를 않고요. 그냥 바다를 보고 지금 이게 방 안에서 상을 차리고 밖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창문 열어놓고 안에서 제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안에서 밖에만 보고 그냥 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처럼 신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지내고 나면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인네들이 다 이렇게 음식을 가져가서 바다에 가서 밀고, 조개 많이 와라, 조개 많이 와라, 애 부르듯이 그 조개들을 불러요. 그래서 올해 조개가 많이 와서 자기네들이 조개를 많이 수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저 음식을 이제 바다에 다 보내주거든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분들이 이렇게 그 재물을 다 갖다가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선우가 자기들이 재물을 막 집어가려고 저러는 이제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여기는 황도 풍기 풍어제. 여기도 이제 여기는 그 뱀신을 모시는 곳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시 여기도 그렇고 한 보름 정도 옛날에는 했죠. 거의 다 보름이나 그렇게 처음에 시작해서 마지막에 내릴 때까지. 그래서 여기는 김구마 그 보살님이 와서 계속 몇 년 동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동네 보살님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분인데 이분들도 여기서는 제일 특색 있는 게 당 오르기. 동네 사람들이 다 저걸 치고 올라가서 당에 올라가서 이제 제를 모시는 건데, 사실은 여기하고는 저하고 굉장히 안 좋은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저길 갔다 와서 현장에 취재를 하고 병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그 생사를 막 이러고, 그래서 아직도 제가 황도에 대해서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 초 이튿날 저 황도 풍어제가 이제 하는데, 제가 그 황도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두려움이 좀 있어요. 원래 두려움이 없어서 저는 저 다큐멘터리 현장을 했는데, 초 이튿날에서 제가 이제 만면을 해서 어른들이 다 이제 세상을 가시고 나서는 이제 제사 지내고, 그날 저녁에 꿈이 안 좋았어요. 아니, 안 좋은 건 아닌데 제 꿈에 작은 분홍색 실뱀이 황도 다리에서 내 앞을 이렇게 가로막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나를 오라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저거를 하루 종일 이제 취재를 했는데,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이제 딱 자리에 누워서 그 급성 췌장염이 왔어요. 그래서 2달을 제가 병원에서 생사를 이제 가다가 지금 이제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황도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홍 뱀이 저를 오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어기고 가서 그런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 정도로 이제 더 재밌는 것들은 좀 있는데, 너무 많은 지금 당제를 선생님들한테 이러면 또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아까 같이 이거는 생활문화였고, 이 생활문화가 우리 그 문화 속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 현대인들하고 같이 그걸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이게 계속 사라진다는 거는 좀 너무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수입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해안의 문화는 우리들이 어찌됐든 그걸 보존하고 그거를 우리가 생활 문화로 끌어들이는 것도 해안에서는 참 좋겠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우리 가르 선생님이 또 좀 더 연극으로 끌어들여서 좋은 작품이 승화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좋은 얘기라고 그래서 저는 인상수에 저기를 바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황도에서는 그 살생을 해서 그 저것 때문에 되나요? 황소를 참 사실상 살생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사실은 그날 심게 바치는 건데, 네. 그게 사실상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하다 뭐 이런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있어요. 네. 근데 원래 태국 때부터 쟤는 생물이 기본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각으로 이상하게 보면 안 되고 시도 뿌리잖아요. 지금 네. 금기를
어렸을 때 당모가 짖어가지고 피를 주변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 게 어쩌면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추측하건데 이 금줄을 띄우는 것도 이 방어거든, 방어. 그게 군사적으로 보면 진이고 이제 보통은 원시적으로 보면 이제 피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향교에 저 홍살문 있는 것도 자기 사진은 그거 금쪽이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 사고가 많이 서양화돼 있어서 생물을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우리 전통신앙으로 보면 원래 토고 쪽부터 내려와서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다음은 9월 17일 증고제 아카데미 소식입니다. 이번 증고제 아카데미는 결성향교 축회 석전 때문에 다음날 일요일인 17일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증고제 아카데미는 대전 향제 줄풍류와 함께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모든 프로그램은 이미 본편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향교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백내 두루 평안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